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종합지수의 이번 하락이요, 어느 선에서 지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한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금요일날 코스피 지수가요, 92포인트 하락한 2976으로 마감이 되면서 3000선을 하회한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32포인트 하락한 928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1000포인트를 살짝 돌파한 이후에 나흘째 하락 마감을 했어요. 자, 이것이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해외 증시도 동반적인 약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불안감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죠. 자, 지난 중순경에, 그러니까 1월 15일과 18일 한 6, 70포인트 이틀 빠질 때는, 그죠?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글로벌 증시와 동반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증시만 나홀로 빠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이후 종가 기준으로는 또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지만은 이번 하락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날 일본 증시도 1.8% 정도 하락했고요. 대만 증시도 1.8%, 중국도 0.6%, 여기에 금일 새벽에 마감된 유럽과 미국 증시도 한 2%대 하락 마감하면서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율도요, 0.8원 하락한 1118원.8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자, 지난 1080원대 쌍바닥을 찍고 원화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요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순매수 유입은 좀 늦춰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지만 이 환율이 그죠? 원화가 약세는요, 지속성보다는 좀 단기적인 영향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서, 원화는 다시 언제든지 하락으로 안정 추세는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객 애탁금이 한 70조 원 정도예요. 지금으로 신용 잔고가 21조 원인데, 자, 여기 보면요,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1월 한 달 동안에 개인들이 매수한 게 거래소 시장에 22조 3천억, 코스닥이 3조 5천억 정도죠. 자, 그러면 양쪽 시장 합해서 한 26조를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 고객 애탁금이라는 것이 내가 주식을 살려고 대기한 자금이죠. 그러면은 26조를 샀으면 고객 애탁금이 감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객 애탁금이 증가를 했다. 그러면 지수를 빠지면은 사겠다는 대기 자금들이 매수도 해줄 뿐이 아니라 또 이 애탁금으로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죠, 하방 경직성 모습은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이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수급사항인데, 외국인들이 1조 4천억대 매도를 했고 기관들이 2,500억 매도를 하면서 개인만이 1조 7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죠. 자, 선물지수는 요번에 지수 하락이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이 소폭 순매수에 나타나고 있지만은, 요것이 이제 선물이죠. 이제 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1조 9천억대 그죠?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요런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매도를 많이 한 부분을 일부 환매수를 해주고 있다. 3월물 전체, 그러니까 12월 둘째 주 금요일서부터 본격화 됐으니까요. 그때 봐도 한 2조 원 정도 정되니까는 1월 달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누적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환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코스피 지수가 그리고 또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해외 증시와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우려감이 커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11월, 12월, 1월 달 초순까지 크게 상승했던 이유는 또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11월 달서부터 글로벌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배경은 그렇죠? 글로벌의 경기 부양책에서 풍부한 유동성의 돈의 신과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경기가 정상화로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에
1조 9천억 달러, 그죠? 거의 2천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또 한다 그러고, 요번에 FOMC 회의에서도요, 미국 금리를 인상을 내후년까지, 그죠? 2023년까지 인상을 안 하겠다 하고, 또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시장 그동안 올라왔던 원인들, 이유들은 변한 게 없는데 단순히 주가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11월서부터 2260포인트대에서 요번에 1월 11일 날 3200, 1000포인트 40% 넘게 상승한 거에 따른 그냥 조정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서 그러면 과연 이 조정이 어느 선에서 지지를 해야 될지, 그죠? 그것이 관건인데 그 부분은요 뒤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요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 그죠?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100% 갖기에는 좀 리스크가, 주가라는 것이요 1000원짜리, 아니 죄송합니다, 만원짜리가요 8000원 가면은 싸버린다. 지금요 이것이 다 100% 현금화 되신 분들은, 그죠? 내가 사야지 했던 부분에서 다 못 삽니다. 왜? 더 빠질 것 같아서, 그죠? 우리가, 지난번, 그냥 요때죠. 1월 12일서부터 그 주에 현금을 많이 올라온 종목 위주로 한 20% 정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1선 깨질 때, 그죠? 예, 이때, 추가로 한 10% 정도만 해서 현금 한 30%만 일단 확보해 놓으면은 지수가 좀 더 빠진다 해도, 좀 내는 30%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매도 관점이 아니라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 70%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21선을 지금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종합지수와 반등은 강하게 나옵니다. 네, 나올 때 이 21선을 맞고 빠지면은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꽤 길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만약에 요번에 지수가 어느 선에서 지지 삼아서 반등을 주는데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좀 더 일부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괜찮다. 아니면 지금 현금을 전혀 확보를 못하신 분들은, 그죠? 요번 기회에 반등을 줘서 21선에서 일부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선에서 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보느냐면은 전요. 자, 수급적인 사항을 보면은 저는 이제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이 아마 순매수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프로그램 매수예요. 그리고 요번 올해 들어서 이 기관들의 매도가, 그죠?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 거래소 시장은 17조, 그러면 양쪽 시장 합치면 거의 20조 가량 매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기관들 쪽에서 좀 매수가 유입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외국인 쪽에서는 선물 순매수 지속 여부, 지금 한 1조 9천억 정도 올해 들어서 매도를 했는데 이 부분이 빠르게, 그죠? 줄어든다 그러면은 아마 시장은 그때서부터 강한 상승의 흐름이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60일 이동평균선 지금 이제 21선 깨졌으니까요. 지금 보면은 영국, 독일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가 지금 60일선에 있어요. 이제 요 종목들의 지지 여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 아래 노란색 부분 있죠. 회원가입 문의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변동성이 큰 장세, 혼자 하기는 힘들다 하시면서 누구와 같이 하고 싶다 하시면요, 요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010-2420을 시작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요, 글로벌 지수하고, 그죠? 곧버스, 그러니까 인버스죠? 2배짜리인데, 인버스, 곧버스는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면 올라가는 그러한 구조로 돼 있어요. 한번 그 내용 살펴보죠. 자, 대만 증시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최근에 조정의 양상을 보면서 지난 금요일날 1.8% 하락하면서 21선을, 그쵸?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국내 증시와 좀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61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1500포인트대 뭐 한 그 내외에서, 아니면 1500 살짝 깨지는 선에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나스닥도
금요일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가요, 262% 정도 하락했죠. 13,000원. 자, 요 부분도 21선이 살짝 깨지는 그런 모습에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돈방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방송을 통해서 이 대량 거래가 터졌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그죠? 이것이 바로 1월 11일 날이에요. 이때가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바닥을 다지다가 좀 거래가 실리면서 어제 올라오는데, 자, 이게 지금요, 저점 대비해서 벌써 21% 올라와서 상당히 많이, 지금 이게 차트만 보면 별로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그죠? 바닥 대비해서 21% 올라왔고, 어제 거래량도 상당히 많다. 그러면 우리가 곳보수 자체만 놓고 보면은 좀 거래량이라든지, 그러면은, 월요일 정도에 저는 크게 밀렸다가, 그러니까는, 종합지수 상으로는 크게 밀렸다가, 되돌려주는 모습. 곳보수로 보면은 조금 아침에 강하게 띄웠다가 약간 대밀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요번 지수는 조금 반등다운 반등이 한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나올 수 있지 않나. 이 곳보수로 봤을 때는 그러한 평가가 나온다라고요. 말씀드려서. 그러면 이제 이 조정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죠? 예, 이제 조정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현금 비중을, 그죠? 뭐, 조금, 공격적이신 분들은 뭐 한 20%, 좀 보수적인 분들은 한 30% 정도만 유지만 해줘도 저는 크게 시장 대응을 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 부분 현금도 없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번에 반등을 줬을 때 21선의 재돌파 여부를 보면서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일부 현금을 확보를 하자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조종장에서는 철저하게 단기 매매 전략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에서는요, 내가 조금 타이밍을 못 잡아서 높게 올라가는 걸 매수를 해도, 그래서 조금 빠졌다가, 그죠? 다시 이 고점을 돌파를 하기 때문에 본전 내지 조금 더 수익이 나고 나옵니다. 근데 이 조종장에서는 하락은 길고 상 반등은 짧고, 또 해서 한번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죠? 우리가 많은 시간을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 관점에서 철저하게 단기로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반등을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한번 줄 것 같은데요. 이 곳보수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낙폭 과대 종목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철저하게 짧게 진짜 만약에 나는 짧게 못 친다, 매수했다가 빠지면은 그냥 손 놓을 수밖에 없다. 아마 그것이 일반적인 대부분의 투자자가 그런 분들은 손대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오히려 올라올 때 아까 말한 21선 재돌파 여부를 보면서 오히려 현금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전략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만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글로벌 61선. 자, 지금 보면요, 우리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요, 유럽 증시들도 그렇고, 그죠? 이 종목들은 1월달에 새해 들어서 크게 못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은 동반적으로 같이 받아서 지금 우리가 나스닥이라든지 우리 코스피 지수라든지 뭐 대만의 가권 지수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은 21선이 좀 살짝 깨지는 선이지만, 이 독일 증시, 오늘 새벽에 마감될 증시 보면은 한 1.7% 빠지면서 지금 61선에 맞닿죠. 자, 영국, 그러니까 유럽 쪽이 지금요, 다시 이제 경제 봉쇄라든지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낙폭이 더 커요. 영국 같은 경우는 1.8% 마감되면서 지금요, 61선마저 살짝 깨지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61선에 맞닿은 모습이죠. 상해 지수도 61선이었죠. 자, 이러한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의 지지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의 하락도, 그렇죠? 우리가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에 봤을 때 한번 연쇄적인, 그죠? 연속적인 하락에 따라서 반등이 다음 주 정도에서는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연출이 될 거다. 자, 그때 내가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자신 있는 분들은 단기 종목 낙폭 가드로 접근을 하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21선 재돌파 여부를 보면서 현금이 뭐 저는 솔직히 20%나 30% 정도 있으면 뭐 크게 시장이 여기서 더 빠진다 해도 크게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시장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많이 올라온 거에 따른 조정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금 한 20-30% 정도만 확보를 하자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섹터별로 그러니까 메인 종목 그리고 세컨 종목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 반도체 편한 게 뭐 있습니까? 아직도 지금요 반도체 품귀 현상이죠. 자동차용, 저 파운드리, 그리고 메모리 쪽도 우리가 보는 D램 쪽도 뭐 1, 4분기를 기점으로 빅사이클이 온다는 전망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변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2차 전지, 유럽, 중국, 미국 등 친환경 이 정책에 따라서 올해 전기차 판매량 더 작년보다 크게 증가한다는 전망이 우세해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변한 게 뭐 인터넷 콘텐츠, 좀 비대면 시대, 수혜주,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 시장 수화 확대, 그렇죠? 뭐 스마트폰, 요번에 화웨이가 제재로 인해서 지금 중저가 폰 브랜드 매각했고 뭐 지금 메인도 뭐 매각한다 만다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이 폴더폰 접는 폰 확대가 예상이 된다면, 그리고 판매량도 증가. 요번에 갤럭시 S20이 가격을 낮추면서요 아마 판매량이 더욱더 증가할 걸로 보죠. 5G 통신 장비, 작년에 지연되었던 투자 올해 본격화됩니다. 미국, 일본, 인도, 유럽 등. 그렇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뭐 이거는 2차 전지 관점으로 봐도 되죠. 여기 이제 자동차 포함했죠. 자동차, 수소에너지, 풍력에너지. 이거는 글로벌 각 정부들이요. 지금 이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정책이 어떻게 미국 쪽에서 더 강력한 아마 성장이 기대가 된다면, 이 지금 우리가 중요도로 느끼는 이런 섹터별로 변한 것은 없다.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거기에 따른 자율 조정 차원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그냥 많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비중 조절만 하자 해서 20-30% 정도 물량 축소했다가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면 다시 재매수를 하면 된다. 만약에 이것이 요번 고점이 뭐 1년, 2년 향후 고점으로 형성이 돼서 계속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은 현금을 더더욱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만은 뭐 그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다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서 요번에 이 지수 하락으로 대부분 종목들이 뭐 지난 금요일에 다 같이 빠졌어요. 이 동반 약세인데 수급가 그리고 의미 있는 시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안 밀려고 노력하는, 즉 관리하는 종목 찾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 번씩 하락해 줄 때, 지난 2, 3월달 하락해서 4월달에 큰 수익 내기 좋은 장 왔죠. 그리고 6월달, 5월 말에서 6월달에 그렇죠, 한번 짧은 조정 오면서 7, 8월달 수익 내기 좋은 장 왔고, 9, 10월달에 조정 기간 조정 거치면서 11월, 12월달 좋은 기가. 차라리 지금 1월 11일서부터 조정 받아서 뭐 한 달 받을지 뭐 2달 받을지, 그래서 뭐 1월 중순에 2월 중순에 끝날지 뭐 3월 초순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현금 확보를 잘 해 놓으면은 또 수익 내기 우리가 내기 좋은 그런 시장이 온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움츠려 들지 마시고요. 내가 현금 좀 20-30% 확보해 놨다 그러면 좀 편안하게 지켜보시고, 그리고 내가 현금 비중이 너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반등 나올 때 일부 현금을 확보하고 될 수 있으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강조해드린 그런 종목군 쪽 위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건 뭐 세탁별 주력주 종목이죠. 뭐 현금 한 20-30% 놔둬 놓으시고, 그죠? 지금 뭐 종목군들은 금요일 날 뭐 다 같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요런 종목군들 저는 계속적으로 전 관심, 아까 말씀드린 시장에 변한 것은 없다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삼성전자 지금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우리가 이제 거래 크게 실력해서 빠졌기 때문에 아마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어차피 시장 길게 봤을 때 작년뿐이 아니라 올해 또 시장은 반도체 2차 전지가 이끌고 갈 수 있다라뇨. 거기에 대한 변화는 없고 단기 과열에 따른 그렇죠? 일부 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일부 물량만 축소를 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유효하다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반등을 주면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 노려보는 등 누가 주가 관리라든지 낙폭 가대 종목 위주로요. 그렇죠? 그거는 좀 타고난 감각인데, 제가 그거는 뭐 오늘 토요일 쯤 아침인데요. 제가 이제 토요일 오후라든지 내일 오전에 한번
종목 위주로 그죠? 우리가 한번 방송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대투자의 유료회원 안내죠. 예. 저희가 이제 유료인데 이제 정회원인데 3개월에 150만 원, 그죠? 그리고 이제 1년에 400만 원인데요. 예. 혼자 하시기는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 그죠? 한번 현대투자연구소와 한번, 특히 이렇게 지수가 변동성이 클 때, 그죠? 여기서 잘 하셔야지 나중에 시장이라는 것은 하락이라는 것은요, 다시 또 재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왕좌왕 하다가요, 좀 손실이 확대되면 나중에, 그죠? 시장이 좋은 시장에 와도 대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할 때는 종목들이 다 동반적인 약세를 보여서 어쩔 수 없지만은, 그죠? 다 또 상승을 위한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이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신한은행으로 입금을 해 주신 이후에 요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